여행 중의 여행은 역시 기차 여행인가 봐요. 도쿄 긴자에서 모닝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신칸센 좌석에 앉아 후지산을 보고 저녁에는 교토의 거리를 걸었던 하루.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일본의 두 도시를 하루에 경험하는 건 생각보다 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제이민입니다. 오늘은 도쿄에서 출발해 교토까지 신칸센으로 여행한 날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일본에서 장거리 기차 타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신칸센은 요금이 비싸다 보니 굳이 타게 되진 않죠. 게다가 도쿄랑 오사카, 교토는 보통 일정을 아예 따로 잡아서 비행기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몇 달 전 도쿄에서 곧바로 넘어갈 일이 생겨서 신칸센을 탔는데요. 기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는 시간까지 모든 게 재미있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칸센에서 후지산 보려면 어느 쪽에 앉아야 하는지 자리 꿀팁부터 예약 방법까지 알차게 담아봤어요. 저와 함께 기차 여행 떠나는 기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왜 오사카가 아닌 교토에서 내렸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여행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목적지에 발을 내디딜 때? 비행기나 기차 좌석에 몸을 기댈 때? 아니면 이렇게 어디로 떠나볼까 생각하면서 영상 보는 순간 자체도 여행의 시작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내일 기차 안에서 먹을 샌드위치를 사러 가던 출발 전날, 저는 이미 신칸센에 탄 기분이었어요. 이번 도쿄 숙소는 긴자에 잡았는데요. 마침 출발 전날이 일요일이라서 차량을 통제하고 도로를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긴자의 오픈 스트리트를 걸어볼 수 있었어요. 긴자는 문자 그대로 보면 은이 있는 자리라는 뜻인데요. 1612년 에도 시대에 이곳에 은화를 만드는 주조소가 있어 붙은 이름이에요. 메인 도로인 주오도리는 변화가로 발전해 일본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거리가 됐고,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불가리,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들이 저마다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기에 두고 있죠. 평소에도 눈이 즐거운데 늘 차가 다니던 길을 양쪽으로 오가며 여유롭게 걸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Where are you from? Canada. Where are you from? Japan. Me too. 助けて。日本人ですか? 코리안. 코리안? 한국 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No, that one week. Everybody, are you ready? Okay, 작은 축제처럼 온통 활기가 넘치는 거리 풍경. 늘 길 건너편에서 찍어야 했던 미츠코시 백화점과 시계탑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고요. 여길 마지막 날 찾아온 이유는 기무라야 때문입니다. 1869년에 창업해 150년 넘게 사랑받아온 긴자의 터줏대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단팥빵이 창업 5년 뒤인 1874년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다고 해요. 저는 도쿄에 있는 동안 기무라야에서 매일 빵을 샀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단팥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여기 빵 자체가 정말 맛있거든요. 매장 안쪽에서는 일반 빵을 골라 계산할 수 있고, 시그니처 메뉴인 단팥빵은 입구 쪽 매대에서 종류별로 판매하고 있어요. 서양식 빵 반죽에 팥소를 넣고 술지개미 효모로 발효시켜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특유의 은은한 향도 있고요. 빵 껍질은 얇은데 탄력이 있고 식감 자체는 정말 부드럽고 또 가볍습니다. 소금에 절인 벚꽃잎을 올려 구운 사쿠라 단팥빵이 제일 유명하고, 단팥 없이 밤이나 커스터드 크림, 치즈로 속을 채운 빵도 다양해요. 크림 1つ。はい。以上でよろしいですか。まだご覧になります？もういいですか？こちらで。 2층에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서 진짜 매일 출근 도장 찍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당분간 못 먹는다는 아쉬움에 애플파이랑 기차 안에서 먹을 샌드위치까지 샀네요. 하나씩 맛볼 수 있게 낱개로 골라도 되니까 긴자 가면 꼭 가보세요.
저녁에는 산책 삼아 마루노우치로 걸어갔습니다. 도쿄역이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에 마루노우치 빌딩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이 2개 있는데요. 2 건물 다 레스토랑과 상점이 가득 들어찬 복합 빌딩인데 신마루노우치 빌딩 테라스 전망이 더 좋더라고요. 테라스 자체는 무료로 개방돼 있고 7층 전체가 푸드홀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 먹어도 되고 테이크아웃해서 테라스에 들고 나와서 먹어도 되고요. 점심시간에도 그렇지만 저녁에도 직장인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여기서 조명을 밝힌 도쿄역을 바라봅니다. 내일 바로 저기서 신칸센을 탈 거예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호텔 근처에서 커피 마시고 체크아웃 하려고요. 직원분이 영어도 엄청 잘하시고 원두 셀렉션부터 핸드드립 커피 퀄리티가 굉장히 좋네요. 미리 알았으면 몇 번 더 왔을 것 같아요. 원래 도쿄역까지는 걸어가도 되는 거리였지만 짐이 있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어제 본 마루노우치 쪽 정면이 아니라 건물 반대편 신칸센 승강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출구에 딱 내려주시네요. 도쿄역은 길 찾기가 쉬운 편이에요. 헤매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미리 예약해둔 내역 열어서 QR코드 찍고 개찰구 통과했습니다. 열차는 정차역의 수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저는 교토까지 2시간 15분 만에 도착하는 노조미로 예약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가지런히 진열된 에키벤 예쁘게 포장된 걸 눈앞에 두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제일 먹음직스러운 걸로 골라서 승강장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타게 될 도카이도 신칸센은 1964년 도쿄 올림픽에 맞춰 개통된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쿄역과 신오사카역을 잇는 515.4km 구간, 일본 여행의 황금 노선이죠. 하루 평균 탑승객 약 40만 명.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숫자잖아요. 매일 이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이 40만 명에 달한다니 타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사실이네요. 저는 그린샤라고 하는 1등석 칸으로 탔는데요. 일반 지정석 대비 약 30% 정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하지만 모든 걸 계획하는 제2형 인간이다 보니 기차표는 미리 할인받아서 사뒀어요. 좌석 배열이 일반실보다 여유로운 배열이고 좌석 리클라이닝 각도도 좀 더 크다고 하지만 엄청난 1등석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탑승객이 적어서 조용하게 이동할 수 있고 사실 제가 먹을 걸 많이 사서 일반실 타기가 좀 민망했거든요. 작은 캐리어는 머리 위 선반에 둬도 되는데 저는 큰 캐리어를 갖고 타서 티켓 예약할 때 특대 수화물 공간 포함 좌석으로 예약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열차 통로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긴 했네요. 그래도 내 자리 뒤쪽에 있으면 뭔가 더 안심되니까 가능하면 전용 좌석으로 예약해보세요. 따로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새로운 자본과 최첨단 기술이라는 데이터가 매일 갱신되는 역동적인 도쿄에서 1000년 전의 오리지널 데이터를 보존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교토를 향해 신칸센이 시속 285km로 달려갑니다. Welcome to the Shinkansen.
This is the Nozomi Super Express bound to Shin Osaka. We'll be stopping at Shinagawa, Shin Yokohama, Nagoya, and Kyoto stations before arriving at Shin Osaka Terminal. The conductor's room is in car number 8. Thank you. 비슷한 속도로 출발했던 일반 열차를 어느새 추월하고 창밖으로 도쿄의 고층 빌딩이 빠르게 스쳐가기 시작해요. 도쿄에 150m가 넘는 건물이 거의 300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럼 교토는 몇 개일까요? 131m의 교토타워를 제외하면 고층 빌딩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의 스카이라인을 지키기 위해 도시 전체에 엄격한 고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건물 하나를 올릴 때도 교토의 하늘을 얼마나 가리느냐를 따질 만큼 까다롭습니다. 교토는 서기 794년 헤이안교로 시작한 이래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이고 서울 경자와 도읍도, 그러니까 수도를 뜻하는 한자를 그대로 씁니다. 도쿄는 동경이고요. 플러스자면 교토에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새로운 수도가 바로 도쿄인 셈입니다. 사실 일본 현행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수도가 도쿄라고 명시된 조항은 없지만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1868년을 전후로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지금의 도쿄 쪽으로 옮겨간 거죠. 근데 이렇게 도쿄에서 오사카나 교토를 오가는 신칸센에서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후지산이에요. 도쿄역에서 출발한 지 딱 42분이 되면 오른쪽 차창 너머로 벌써 후지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알면서도 갑자기 나타난 거라서 약간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까지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이때부터 카메라를 켜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 출발 후 45분 정도부터 기차가 후지강 철교를 건너 신후지역을 통과하기까지의 약 2~3분이 후지산의 전경을 가장 완벽하게 담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만약에 오사카에서 도쿄 방향으로 올라가는 상행선을 탈 경우에는요, 역시 노조미를 기준으로 이게 1시간 40분 정도에 시즈오카역을 지나서 터널을 통과하고 후지강을 건널 때 그때가 가장 최적의 촬영 시간이라고 해요. 물론 흐린 날에는 구름에 가려서 형체조차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맑은 날, 특히 공기가 깨끗한 오전 출발편에서 볼 확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요. 저는 운 좋게 날씨가 도와준 덕분에 너무 잘 보였어요. 눈은 거의 다 녹은 상태였지만 가깝게 보는 후지산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관광객이 비싼 돈 내고 신칸센을 탔는데 이걸 놓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도쿄에서 교토 방향으로 하행선을 탈 때는 진행 방향 기준 오른쪽 창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린샤라면 D석이 명당이에요. 일반실 기준으로는 2석. 혹시 이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반대쪽에 앉았다면 후지산이 보일 때쯤 열차 칸 사이 중간 복도로 나가서 봐도 되긴 됩니다. 후지산을 옆에 두고 아까 도쿄역에서 사온 에키벤을 열었습니다. 이 풍경을 반찬 삼아 달리는 기차 안에서 먹는 도시락이라니, 이 장면은 어디서도 대체가 안 되는 도카이도 신칸센만의 경험이네요. 에키벤이 처음 등장한 건 1885년이래요. 주먹밥 2개에 단무지를 대나무 잎에 싸서 팔기 시작한 게 시초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전국역에서 수천 종이 팔리고 있대요. 단순한 기차 도시락이 아니라 지역 특산물과 그 고장의 맛을 담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유명 레스토랑이나 백화점 식품관과 협업해서 만든 도시락도 꽤 많아요. 저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서는 주로 자동차 여행을 하는 편인데 일본에 오면 확실히 기차를 많이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철도의 나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닐 만큼 너무 편리하고 재미도 있고요. 마음 편히 이동하면서 다른 생각도 하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어서 좋은데요. 공간 심리학에서는 이런 기차 안의 시간을 경계 공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상과 목적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문턱의 공간이죠.
멍하니 생각에 잠겨도 좋고 밀린 연락에 답장하지 않아도 왠지 괜찮을 것만 같은 기분.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의 스위치를 잠시 끄고 창밖을 바라보다 보니 어느덧 나고야에 도착했어요. まもなく名古屋です。16番線に到着、お出口は左側です。名古屋を出ますと次は京都に停まります。お客様にお願いいたします。ご利用になりました座席のリクライニングは元の位置まで戻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ご協力をお願いいたします。お忘れ物はございませんか。今一度膝なの上座席周りをお確かめください。電車とホームの間が空いているところがございます。お降りの時は足元にご注意ください。ご乗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名古屋です。 이제 여기서 30분만 더 가면 제가 내릴 교토역, 그리고 거기서 15분을 더 가면 신오사카역이에요. 2시간 15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ご注意ください。ご乗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京都です。We will soon make a please stop at Kyoto Station. The doors on the left side will open. Please watch your step when you get off the train. 드디어 교토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굳이 오사카가 아닌 교토로 숙소를 정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일본의 신칸센역 이름들을 보면 오사카는 신오사카역, 고베는 신코베역, 요코하마는 신요코하마역처럼 도시 이름 앞에 새로운 신자가 붙어 있는데요. 방대한 부지가 필요한 고속철도역을 도심 한가운데에 짓기 어려워서 중심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따로 지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오사카역에 내리게 되면 오사카역이 있는 우메다로 가기 위해 지하철로 한 번 더 갈아타야 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도쿄와 교토는 달라요. 신도쿄나 신교토라는 역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신칸센이 도쿄역과 교토역 기존 역사 안으로 바로 들어와 있거든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교토타워가 보이고 교토 관광을 마친 뒤에는 다시 같은 역에서 하루카를 타고 간사이 공항까지 직행할 수 있는 깔끔한 동선. 이게 제가 이번 신칸센 여행의 도착지로 교토를 선택했던 이유입니다. エスカレーターをご利用の際はベルトに従い黄色い線の内側にお乗りください。乗り降りの際は赤 신칸센 개찰구는 교토역 하치조구치 방향이에요. 교토타워와 반대쪽에 있고요. 개찰구를 빠져나와 2층 통로를 거쳐 북쪽으로 나오면 등대를 모티브로 한 131m짜리 교토타워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죠. 교토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언제 봐도 반가운 장면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주로 기온 쪽에 숙소를 구했는데요. 어쩌다 교토역 주변에 숙소를 정하고 나서부터는 너무 편해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숙박비도 싸고요. 오버 투어리즘 때문에 교토 숙박세가 10만원이라는 뉴스도 있었지만 그건 100만원 넘는 고급 호텔일 때 얘기고요. 역 주변 10만원대 호텔은 그렇게 금액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교토에 숙소 정하고 오사카 갈 때는 신쾌속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아요. 교토에서의 저녁 식사는 야끼니쿠로 정했습니다. 교토역 내부나 사거리 쪽 말고 교토타워 뒤쪽으로 들어가면 현지인도 많이 찾는 고깃집들이 좀 있어요. 한국 식당도 몇 군데 있고요. 늦은 시간인데도 빈자리 찾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즐겨보는 분들 많으시죠? 주인공 고로상이 낯선 출장지에서 문 닫기 직전에 골목을 헤매다 운명처럼 식당을 발견하는 장면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저도 딱 그 기분으로 겨우 빈자리가 하나 남아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전 좌석이 개발룸으로 되어 있고 A5 와규와 고베규를 전문으로 취급해서 가격대는 살짝 있는 야끼니쿠 전문점이었어요. 원하는 부위를 조금씩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는 게 일본식 화로구이 야끼니쿠의 장점이죠. 저는 평소에도 소혀 부위인 규탄이나 안창살인 하라미처럼 부드러운 부위를 좀 좋아하는데요. 메뉴판에서 부위 이름 앞에 특상이나 상이 붙은 걸로 주문하면 퀄리티가 좀 더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규탄을 워낙 좋아해서 매번 주문하는 편인데 얇게 썰지 않고 스테이크처럼 두툼하게 줘서 훨씬 더 먹음직스럽네요. 원래
굽기 전에 자르고 올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통째로 구워버렸고 두 번째로 추가 주문해서 잘라서도 구워보고요.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와규가 긴 여행 끝 피로를 풀기에 딱 좋은 식사였습니다. 이날 규탄 스테이크 2개, A5 등급 상갈비와 상하라미, 일반 갈비와 술 1병, 콜라 1병, 겉들어 먹을 야채와 공깃밥까지 주문했는데요. 이렇게 2인 기준으로 총 1만엔 정도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꽤 합리적 식사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도쿄에 있었는데 지금은 교토라는 게 새삼 재미있네요. 아침엔 도쿄에서 저녁엔 교토에서 신칸센을 타고 달려온 2시간은 여행 속 또 다른 여행이었어요. 오늘 영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행작가 제이민이었습니다.